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한나라 때부터 사용되어 오고 있는 속담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 즉, 시각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속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접하기 쉬운 감각, 시각. 저는 그 속에서 저만의 아이덴티티를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시각이 왜 중요할까요? 시각이 다른 감각보다 중요하다고 취급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시각은 가장 큰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 동안 시각 정보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1억 화소를 자랑하며 1초에 17GB 그리고 1분에 1TB의 정보를 뇌로 전달합니다. 이러한 많은 정보의 양을 받은 뇌는 시각적 정보를 중요한 정보로 취급하며 그 기억을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각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수의 문화였던 음악 문화나 아니면 미식 문화와는 달리 대중들은 언제 어디서나 필기도구나 아니면 손가락 하나만 있어도 자기 자신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각은 대중들에게 친근하였기 때문에 큰 중요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시각을 사용하기 위해서 시각화라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어떤 형태가 없는 것을 형태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시각화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우리 이 발표의 가장 큰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각화 예시로서 심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은 기업의 심벌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벌, 즉 로고는 애플의 로고입니다. 비록 이 한입 베어먹은 사과가 뜻하는 의미를 이제 더 이상은 알 수 없겠지만 이 애플이 이 로고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애플의 제품들이 보여준 디자인적 세련미나 아니면 단순함의 미학을 대변이라도 하듯이 이 로고는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미를 잘 살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다른 사과들과 달라지겠다는 애플의 모토, 즉 Think Different를 모토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물로도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티브 씨는 IT 기업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서 물다의 바이트와 정보 처리 기본 단위인 바이트를 적절하게 섞어서 Bite into an apple 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언어적 유의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이 심플한 로고 안에는 애플이 추구하고자 하였던 단순함의 미학, 그리고 창의성을 위한 목표의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플이 가지고자 하였던 IT 기업으로서의 위치까지 모두 다 이 로고 안에 표현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로고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다른 기업은 이 빨간색으로 상징되는 코카콜라입니다. 이 액티브한 코카콜라의 색깔뿐만 아니라 개성 넘치고 활기찬 코카콜라의 글씨체는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코카콜라만의 잘록한 허리를 가진 유리병이나 아니면 독특한 사파가 그려진 캔 같은 경우도 코카콜라의 시각적 상징물로서 대중들에게 더 쉽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에서 볼 수 있는 북극곰은 코카콜라의 제품이 정말 시원하고 상쾌하다는 느낌을 살려주는 매우 중요한 시각적 상징물이 된 지 벌써 오래입니다. 이렇게 상징이라는 심벌이라는 시각적 상징물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리고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각화의 또 다른 예시는 시각자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사람과 소통을 하면서 정보를 얻어갑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 시각자료는 그 커뮤니케이션을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러한 시각자료를 사용합니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서 더
언어와는 달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알아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각자료는 매우 성공한 시각자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보다 더 실질적인 예시는 미국의 환경운동가이자 미국의 부총령이셨던 앨 고어 씨의 발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앨 고어 씨는 불편한 지질이라는 프로에서 스피치에서 이산화탄소의 양과 지구의 온도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는 장황한 말이나 수치를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의 시각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위에서 보이는 빨간색 선은 지구의 CO2의 양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파란색 선은 지구의 온도를 나타냅니다. 이 시각자료를 본 모든 사람들은 모두 공통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정말 CO2와 지구의 온도는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그리고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생활하게 됩니다. 이렇게 장황한 말이나 아니면 복잡한 수치보다도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각자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각자료의 힘인 것이죠. 제가 오늘 얘기한 것은 단순히 심벌과 아니면 시각자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하고자 하였던 이야기는 시각화의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개념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힘들기는 하겠지만 한번 표현한다면 자기 자신의 삶이 좀 더 풍성하고 더 값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몸소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남들에게 알릴 수 있는데 가장 편하고 쉬운 방법은 시각화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여줌으로써 좀 더 값지고 더 풍성한 삶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각화의 과정 하나하나에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이기도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위해서도 시각화는 꼭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이며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시각화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찾은 저만의 아이덴티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시각화를 옆에서 도와드릴 비주얼라이저 이준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